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언에서 정보기술 전문대응팀에 소속되어 있는 최진혁 변호사입니다. 김경현 변호사입니다. 1월 22일에 시행될 AI 기본법에 대해서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각자의 관점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라기보다는 AI의 기술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산업의 육성 및 진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AI 기본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AI 규제 체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인공지능을 어떤 관점과 원칙으로 관리 규율을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처음으로 제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가 AI 기본법 제정을 담당한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했을 때에도 정부 역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산업 전반의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법 구조에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AI 기본법은 생명, 안전, 기본권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AI를 어떤 원칙 하에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잇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활용 구조와 그에 대한 책임 체계가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법 체계에서는 구체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규율의 출발점이었고 기업의 관리 의무 역시 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AI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AI의 사용 목적과 운영 방식 그리고 그 결과가 기본권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관리해야 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AI 활용과 관련된 책임 주체가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새로운 관리 영역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고용량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그 기준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량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영역별로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과의 관련성 그리고 인공지능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세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AI 기본법에서는 과기정통부에 고용량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판단에 있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개발, 운영, 제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떠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해당 영역이 사전에 해당 인공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권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분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법적 결론을 서두르기보다는 그 판단을 뒷받침할 내부 기준과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해당 AI를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 동일한 기술이라도 내부 참고용 분석인지 개인의 권리나 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활용되는지에 따라서 위험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둘째, 그 결과가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와 강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생명, 안전,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오류나 문제 발생 시 이를 통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있는지입니다. 자동화된 판단에 사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문제 발생 시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는 고영향 여부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재 AI 기본법은 과태료 위주로 처벌을 구성하고 있고 일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라는 걸 정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투명성 확보 의무의 경우는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정도까지 표현해야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인공지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소화하길 원한다라는 경우에는 표시 방식을 준비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에 대한 분쟁들이 아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에게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서 이에 대한 분쟁 방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이제 개인정보나 저작권도 기본 법령에 따른 것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 규정보다는 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지점은 기업이 사전에 어떤 판단과 관리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독기관이나 이용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결과의 적법성보다는
사전에 검토 관리가 되어 있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 검토의 부재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가능성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과정이 내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AI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관리 체계의 실효성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 체계가 실제로 적용되는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감독기관의 점검 과정에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용량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의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 조직 등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인공지능이 이용자에게 어떻게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어야 될 것이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탐지하고 긴급 정지 등 사람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들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험 발생 시에 대응 시간을 마련하는 등 내부 위험 관리 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권고드리고, 자가 점검 등 반복적인 확인 절차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나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외적인 확대나 활용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물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오작동이나 딥페이크를 포함한 오남용,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이나 유출들까지 고려한다면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해 내외부적인 위험관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AI 기본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통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향상,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AI 기본법이 결과의 완벽성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AI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결과와의 완벽성만이 아니라 사전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요.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내부 인력만으로 모든 요소를 설계하고 구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법률이나 기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서 기본 틀을 마련한 뒤에 이를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발언의 정보기술 전문 대응팀은 전원 이공계 출신과 IT업계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구성되어 있고 IT 영역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IT 트렌드를 깨고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또한 IT 기업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범죄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사법 리스크를 예방해드리는 서비스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 벤처나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나 성장 등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 정보기술 전문 대응팀은 어떤 IT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책을 제시드릴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